2004년 6월 25일 오전 8시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지역을 담당 순찰하고 있던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던 도중 불이 켜져 있는 노래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전 8시인데 이 시간에 노래방이 불이 켜져 있나? 라고 생각한 경찰관은 이 이상한 느낌을 그냥 넘기지 않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경찰관이 안에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장면은 노래방 사장 A씨가 노래방 계산대 앞에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관은 곧바로 지원 요청을 했고 수사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범인은 여러 물건들을 남겨두고 도주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범인을 추려낼 수 있는 버려진 흉기, 담배꽁초 등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수거해서 정밀 감식을 하였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지금이야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지만 2004년 당시에는 주변에 CCTV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CCTV로 범인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혹시나 주변인과의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가 있나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별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A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눈앞에 보여진 장면은 봉쇄된 사건 현장이었고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하고 그저 밖에서 봉쇄된 사건 현장을 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사건 이후 형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흘러 2013년 형사가 됐죠. 2017년 12월 21일 오후 11시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집을 가고 있던 22세 여성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가격당하고 손가방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단순 강도 사건이라 생각하며 수사를 하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도로 곳곳의 CCTV를 확인하며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 주변에서 담배꽁초 여러 개를 수거해 DNA를 찾게 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꽁초를 보내고 난 뒤 DNA 감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2004년 대구 노래방 사건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담배꽁초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 수사 전담팀을 꾸미게 됩니다. 역시나 당시 사건의 아들, 즉 현재는 형사인 B 형사는 용의자의 검거를 위해 수사팀에 들어가길 바랬지만 수사팀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혹시나 범인을 마주치게 된다면 평정심을 잃고 감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범인을 본인이 잡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했지만 주위 동료들의 설득과 위로에 동료를 믿고 물러났다고 하죠. 그렇게 전담팀은 계속해서 CCTV와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하며 행동 범위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12월 28일 오전 6시쯤 자택에서 출근하는 범인을 붙잡게 됩니다. 검거 이후 범인이 2009년 2월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노래방 사건과 2004년의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집중 추궁한 결과 역시나 두 사건 모두 본인이 했다는 자백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서 듣게 된 범행 동기는 이러합니다. 먼저 2004년 6월 25일 새벽 침산동에서 지인과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인이 자리를 비우고 노래방 주인 A씨와 둘이 남게 되자 A씨에게 헛짓거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반항이 거세자 그는 노래방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범행을 일으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2009년 2월 3일 범어동 노래방에서 그는 주인 C씨와 술값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인 C씨는 기절을 하게 되었고 들킬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그는 구속되었으며 2018년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범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는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04년 사건 이후 본인이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여 형사가 된 비형사를 하늘이 도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미제였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마침 사건 피해자 아들이 담당 구역에서 또다시 범인은 범행을 일으켰고 그 범인이 13년 전 사건의 범인이었단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